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 다섯 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팔 것 같아? 집 내놓지 않는 집부자들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들 증여세 내더라도 집 처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지난 1분기 내내 집을 내놓는 대신 증여를 늘려 과세 부담을 피해왔고요. 반면에 주택시장의 큰 손이었던 30대, 40세대의 주택거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는 정부가 한 해 12월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를 예고한 후부터 늘기 시작했는데요. 양도세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내더라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대출 규제 없이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30, 40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하향 등의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주택 매입자금 출처조사 등의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규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양도를 안 하고 증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 부자가 아니라서. 왜 그래? 증여세가 많아서. 자,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기대가 더 크면 자산이라는 걸 계속 가지고 보유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아무래도 양도보다는 지속적인 보유인 증여를 택하게 되는 이유일 것이고, 반면에 지금 많은 가격이 올라갔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처분을 통해서 뭔가 환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 법무사 사무실이 엄청 바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시가격 올라가잖아요. 공시가격 올라가면 증여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 반영되기 전에 증여하겠다고 지금 줄들을 섰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강남 쪽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니까 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지만, 아무튼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더 계속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양도보다는 증여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제가 좀 되게 좀 공포스럽게 읽었던 기사가 뭐냐면 중국 부동산이 지금 오르고 있대요. 그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네, 봤어요. 중국 부동산이 왜 오르는지 아세요? 왜요?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이게 어떻게 전 세계가 대응을 했냐면 돈을 풀어서 대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뭐가 돌아왔냐면 결국 위기가 왔더니 돈을 풀어서 기업 안 망하게끔 하려고 돈을 막 풀었더니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돌아왔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코로나19가 오니까 결국은 이것도 돈으로 풀 거다. 그러면 대도시의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선행해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높아졌대요. 그래서 지금 기사 보고 놀랬어. 아, 중국 놈들은 되게 빠르구나. 똥을 지들이 싸놓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네 하고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국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건국대학교 심경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난 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해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양극화로 귀결이 됐고 대도시의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상승 이후에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런 메이저한 국가들은 한 차례 조정기를 겪었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돈을 막 풀었더니 막 다 오른 게 아니라 그런 글로벌 국가의 대기업들, 대도시들 중심으로 가격이 미친 듯이 급등했다가 한 차례 조정기들을 겪는 중이었고, 서울은 아직 안 겪었다. 그래서 한번 서울은 붙이면 겪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정상화 갈 수도 있는데, 이번 코로나도 같은 형태로 세계가 극복하겠다라고 하면 똑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국의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중국 부동산으로 다시 간 거고. 자,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런 부자분들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팔고 정부가 원하는 이런 방향대로 팔고 1주택자로 가는 게 맞겠다. 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안전자산들 그러니까 대도시 서울은 우리나라에서의 대도시잖아요. 서울은 그래도 살아남을 거니까 서울에 있는 거를 지금 팔면 다시 이 가격으로 우리는 못 진입할 수도 있을 거야. 차라리 그럼 증여라고 하는 거는 가족 간의 증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저렴하게 증여하는 형태로 우리는 대응하자. 그렇게 판단한 분들이 이렇게 증여하시는 거고 아니야. 그냥 우리는 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손님이 없어요 하면서 지금 가격을 낮추면서 어떻게든 팔려고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 이렇게 나뉘어서 대응하고 계시는 거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소장님 얘기하셨던 중국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을 통한 뭐 어떤 역전세라든지 가격 폭락이라든지 미분양 적체 사실 경험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그 경험들이 시장에 미치지 않은 이유가 하락에 대한 경험들이 없어서 피부로 못 느낀다라는 얘기가 사실 작년에 계속 보도에 나왔었던 건데 사실 소장님 얘기 또 듣고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역전됐다?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돈을 계속 푼다는 얘기는 다른 자산의 가격이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 뭐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유, 끔찍한 얘기네, 진짜. 미쳐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말을 막 하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의 현금은 쓰레기야. 막 이런 것처럼.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결국은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생각과 주관이 그래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행인 거는 이런 상황에서 더 산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 그냥 더 사지는 않고 버티겠다. 버틴다니까 좀 나은 건가? 네. 글쎄. 네.